안녕하십니까. 상권 분석 현장에서 박균우입니다. 우리가 동작구 상권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은 아마 쉽게 떠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지역의 로컬 상권으로서는 성대시장 상권이 있고, 그리고 거점 상권으로서는 사당역이나 그리고 이수역 상권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당역이나 이수역은 서초구와 관악구와 이제 같이 붙어 있고 한 그런 경계에 있는 그런 상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대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성대시장 자체가 워낙 오래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상권이긴 하지만은 상도동이라는 국한적인 부분들, 그리고 뭐 넓게 보더라도 신대방역 주변이나 신대방동까지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상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대표 상권으로 인식을 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었을 때는 동작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권을 들려면은 이제 장성대기 상권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현재 동작구청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동작구 전체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도로망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장성대기 역 상권을 대표로 저는 이제 꼽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도로망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동작구청 자체도 지금 그 구 동작구청에서 이전해 온 부분도 아마 이런 부분들을 아마 감안을 해서 구청이 이전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작구청은 2025년 7월에 이전했습니다. 7월에 이전했는데, 이 지역이 원래는 과거에 이제 영도시장이 있었는데, 실제로 동작구청 현재 새롭게 신축한 구청을 가서 보면은 1층과 그리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뿐만 아니라 그 영도시장에서 일부 장사를 하셨던 분들이 유입이 돼서 실제로 어떤 음식점들이나 이런 부분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작 구민들이 휴일이나 그리고 그 낮 시간 동안에도 실제로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의 이용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구청이나 그 행정관청을 새롭게 조정할 때 지역의 어떤 주민들하고 어떤 갈등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아마 이제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장성백역 상권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 텐데, 가장 아무래도 장성백역 상권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도로망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장성백역을 가보면은 도로망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도로망에 따라 가지고도 상권이 형성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망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망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상도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상도로는 봉천고개를 넘어가면 관악구입니다. 봉천고개에서 그리고 이제 상도역, 그리고 장성대기역, 그리고 성대시장, 보라매역을 잇는 그 동작구의 핵심 도로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권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성대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상도동의 일부, 그리고 신대방동, 그리고 대방동의 일부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은, 실제로 상도로에 접근하고 하는 부분들은 핵심적인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상도 1동에서 4동까지 주민들이 아마 이 상권에 적극적인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도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무래도 이제 장성대기 역 지점이 아마 꼭지점에 해당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여기서 내려오다가 이제 좌회전을 해서 꺾으면은 이제 성대시장하고 보라매역 방향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직진을 해서 내려가면 장성대교로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장성대교로로 연결되면은 노량진 삼거리를 통해서 노량진로를 통해서 이제 시내로 방향으로 진입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도로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이 지역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도로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성백일로인데, 장성백일로는 상도 4동 양영로에서 출발하여 이제 동작구청 좌측을 통해서 장성백에서 이제 노량진 상거리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특히 이 도로는 그 상도 4동 주민들과 노량진 2동 주민들이 이 도로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장성백역에서 노량진역 상거리, 그래서 이 구간이 실제로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도 공사를 하고 있지만 노량진 뉴타운이
핵심적인 구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좌우측이 노량진 1구역하고 이제 3구역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는 공사가 진행이 되고 3구역 같은 경우는 조만간 아마 관리 처분이 들어가고 아마 이제 철거가 들어가면 아마 공사가 진행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현재 상당히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주택가나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상당히 정비가 많이 될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된다면은 상권도 실제로 이제 어떤 변화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양령로입니다. 양령로는 실제로 이제 이름에서 보듯이 이제 양녕대군 묘지가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실제로 이제 그 양녕대군 묘소가 있고 한 부분들의 좌측으로 그 진행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그 관악구 방향입니다. 관악구 현대시장 쪽인데 실제로 이제 이게 북사봉 터널입니다. 북사봉 터널을 지나면은 관악구의 현대시장으로 연결되고 여기서 바로 연결하면은 이제 상도역으로 해서 그 상도 터널해서 이제 도심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상도사동에서 이제 장성대교로를 따라서 동작구청 방향으로 이제 연결되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실제로 메디칼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 양령로 주변에서 형성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장성대교를 따라서 장성대교 방향으로 진행을 하거나 그리고 또 하나 방향은 상도역 방향에서 실제로 상도역 방향에서 이제 그 상도 터널 방향보다는 오히려 거기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은 그 만양로와 그리고 상도로를 따라 가지고 형성되고 하는 그런 그 상권들 이런 부분들 아마 연결되어서 이제 이용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양령로 자체는 이 아마 이제 상도 사동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동하고 하는 부분들의 핵심 도로로 이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만양로입니다. 만양로는 이제 상도로와 그 신도와 리버파크, 노량진 학원가로 이어지는 도로인데 실제로 여기가 가서 보면 상도로에서 만양로가 연결되는데 그 진행 방향 자체는 오르막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상권의 법칙에 따라서 보면은 그 신동아 리버파크가 있고 한 부분들을 넘어가고 하는 만양로 방향을 넘어가게 되면 노량진 학원가 방향으로 연결되는데 일반적인 상권의 상식으로는 도심지역으로 상권이 연결될 때는 도심지역에 한 상권이 더 크게 형성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노량진 학원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위한 상권은 아닙니다. 그 처음에 형성될 때부터 노량진 학원가의 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권이기 때문에 실제로 마장로에 있고 한 그 언덕 위에 있는 그 아파트들, 건영 아파트나 리버파크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마장로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상도로를 따라가지고 장성대교역으로 합류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쪽에는 주민들의 거주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장로가 마장로가 내려와서 상도로와 만나고 하는 부분들에서 실제로 특히 개원하고 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일부는 아마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하고 그리고 아파트의 주상복 상가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지하철 현황인데 실제로 여기는 이제 지하철 노선으로 장성대역을 중심에 두고 상도역과 숭실대역 그리고 신대방 삼거리역이 이제 상권 영향권 안에 이제 있는 지하철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실제로 이제 지난해까지의 어떤 지하철역 이용객들을 승하차 인원들을 보면은 장성대역의 이용객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에 동작구청이 이제 진입을 하고 나서 아마 이제 앞으로 2026년쯤부터는 오히려 이제 주변에 어떤 집경력이나 이런 부분이 강화되기 때문에 실제로 주변 지하철역과 비슷한 정도의 어떤 이용객의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장성대역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꼭지점에 만나는 지점으로서 많은 부분들이 진입을 할 때 지하철역보다는 오히려 이제 노량진 삼거리 쪽에서 진입을 해서 어떤 주택가로 들어가고 하거나 이제 동작구청을 이용하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지하철보다는 오히려 이제 대중교통인 노선 버스를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비율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하차 인원의 어떤 비율 가지고만 따질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어떤 지하철에 연결되고 하는 부분들은 그만큼 교통수단으로서 다양한 요소들이 이 지역에서 이제 그 나타난다고 하는 부분들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동작구청 개청에 대한 그 영향권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앞서 아마 조금 언급을 했는데, 동작구청을 처음에 이제 그 새롭게 그 신축을 할 때 저도 이제 그 담당자하고 상담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기존에 이제 그 전통시장이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그 상인들을 그 지금 그 당시에는 실제로 해가지고 시장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어떤 상생의 방안들 이런 부분들을 찾으면서 동작구청에서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상인들을 그 저층부 지하나 이쪽에 이제 어떤 그 장사 공간들을 마련해주고 어떻게 지역 주민들하고 상생을 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뭐 이런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일부 아이디어를 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진행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하에 가보서 보면은 일반 그 분식점들이나 다양한 음식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이제 그 접점을 찾아서 아마 진행을 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게 협의가 안 된 분들은 결국은 이제 뭐 보상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아마 이제 그 내보내고 공사가 진행되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동작구청을 지금 현재 위치적으로 보면 그 구동작구청은 그 이제 지금 그 노량진 상거리 방향이 있지만 지금 동작구청 자체는 주변에 그 주민들의 어떤 거주 빈도들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도로망 자체가 지역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이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들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생활 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제공하기는 훨씬 지금 과거의 어떤 구청의 위치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난해에 이제 2025년 7월달에 이제 입주가 끝났는데 앞으로 아마 더 동작구청 주변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주변에도 뉴타운 쪽에 어떤 그 아파트 공사가 진행이 되거나 그리고 재개발을 통한 그 정비구역의 어떤 아파트들이 계속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어떤 그 거주 빈도나 이런 부분도 많이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장생백역 자체는 실제로 동작구청의 영향에 더해가지고 그만큼 상권의 활성화들은 좀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배우 인구의 영향에 대한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행정동의 인구 현황인데 실제로 장생백역에서 상권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핵심 행정동은 상도 2동입니다. 상도 2동이고 그리고 상권 확장성으로 상도 1동과 3동, 4동과 그리고 노량진 2동이 있습니다. 실제로 5개 행정동이 됩니다. 5개 행정동이 되는데 대략 상도 2동의 인구는 26,784명입니다. 이게 2026년 5월 30일 기준인데 4개 행정동은 약 한 12만 6천 명 정도의 배우 인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대략해서 10한 5만 정도의 어떤 배우 인구가 그 접점을 찾는 그런 상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아파트의 접근성의 핵심 권역 중심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상도로 장생백역에서 상도역 구간 남북 구간의 핵심 권역에는 노량진 뉴타운 그리고 정비구역을 묶어서 재개발 재건축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핵심 권역 자체 아파트 현황은 약 한 12,000세대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제가 지도를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생백역 상권에서 가장 변수는 이 주변이 노량진 뉴타운 구역으로 아직도 재개발과 정비 사업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들이 입주가 되면 상권 변화도 상당히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들은 뒤쪽에 저희가 지금 뉴타운과 그리고 대규모 정비 사업이 일어나고 하는 그 지역이 앞으로 이제 상권이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하였으니까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권과 이제 상권 현황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상도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더 언급을 하자면은 상도시장은 어쨌든 상도동뿐만 아니라 동작구의 대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태 자체는 골목형 상점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그 성대시장 전면으로 들어가서 그 뒤쪽으로 보면은 실제로 상점가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장사도 상당히 잘 됩니다. 아마 이제 이게 이제 지역의 이제 상도동이나 그리고 인근의 뭐 신대방동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접근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만큼 장사가 잘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은 이제 역시 이제 뭐 주변 그 블록마다의 어떤 아파트들이나 이런 그 개발도 진행이 되었지만 대부분이 단독이나 다가구고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민형 그 어떤 상점가 형태의 이제 그 골목 시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 시장의 이제 메디칼 자체는 보면은 정성백이 주변 메디칼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도도 그 성대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주변의 주민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핵심적인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성대시장과 장성백의 어떤 그 메디칼 쪽을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는 것으로 이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아마 참고를 하시면서 아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량진 학원가입니다. 노량진 학원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만학로를 따라서 넘어가게 되는 노량진 학원가로 연결되고 하는데 실제로 학원가 쪽에는 그렇게 주민들이 많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만학로 꼭대기에 관 그 신동 아파트나 그리고 주변의 교녀 아파트 단지들은 대부분 그 만학로를 따라서 상도로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권 자체가 아마 장성백역이나 이제 그 상도로 주변의 상권에 접수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보면은 그 장성백역으로 내려가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성백역에서 장성백역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좌우측이 노량진 뉴타운의 어떤 구역에 직접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공사 중이고, 그리고 일부는 아직 공사는 안 들어갔으면 조만간 관리 처분이 진행이 되면 아마 공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실제로 저희도 지금 그 장성백이 역에서 노량진 상거리로 내려가고 하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그 기점으로 주변에 그 장성백이로로 나오고 하는 출구 지점들 이런 부분들은 상권 형성을 아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은 지금 노량진 그 상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은 노량진 초등학교 밑으로도 아마 그 노량진 삼거리 인근은 그 9호선의 직접적인 출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직경력이 높아진다면 아마 주변에 지금 학원가뿐만 아니라 그런 메디칼이나 다른 다양한 상점가들도 아마 활성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주의 깊게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백역의 메디칼 상권 현황들을 한번 그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세 구역 정도로 이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장성백역의 메디칼 분포입니다. 이 구간은 그 장성백역이 이제 상도로와 장성백로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양로에서 내려오는 그 상도로와 만나는 지점에서 장성백역 구간까지가 아마 핵심 구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 주변에 어떤 그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어떤 메디칼의 개원 현황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보면은 이게 주변에 이제 그 주민들이 많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개원 과목들 자체도 보면은 정형외과나 이비인후과 그리고 내과 그리고 소아과 개원이 이제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성백이 초입에 있는 그 최근에 그 저희도 이제 몇 번 그 다녀왔었는데 힐스테이트 주상복합 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대형의 재활학과가 7월 중에 개원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아마 개원을 하게 되면은 개원이들의 의료인 숫자들이나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지금 그 건물 같은 경우는 동물병원도 지금 개원을 했는데 아마 여러 부분에서 이제 물론 2, 3층에 그 원이 들어가지만은 그 위치인 만큼 임대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임대료의 어떤 그런 만큼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이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치과나 이런 부분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그 임대료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지금 두 번째는 그 지금 아까 이제 여러 번 언급했지만은 그
장승배기로 해서 장승배기역에서 그 노량진 상거리 방향입니다. 실제로 핵심적인 구간은 그 청화여성병원에서 노량진 삼거리 구간입니다. 실제로 청화여성병원 맞은편은 지금 노량진 1구역에 이제 그 아파트가 입주가 완료가 되면은 그 부분들에서 대부분 만나게 됩니다. 거기가 지금 보면은 그 농협 하나로마트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주변입니다. 그 주변에서 지금 아마 지금 재활학과도 있고 하지만은 주변에 아마 상가들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신축이나 리모델링 형태로 많이 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청화여성병원 쪽보다는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고 한데 그 진행 방향 쪽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메디칼이나 상가 개발들 이런 부분들이 먼저 진행이 되고 현재 그 청화여성병원에서 노량진 초등학교로 내려가다 보면은 그 지역이 지금 노량진 3구역인데 그 노량진 초등학교와 이제 그 청화여성병원 그 중간 사이들도 아마 이제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서 노량진 초등학교를 지나서 지금 보면은 노량진 상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9호선의 그 진출입로가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은 그 아마 학원들이 주로 많이 있고 지금 내과나 정형외과들이 있는 일부가 있는데 실제로 주변에 이제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되고 그리고 그 주민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실제로 상권은 새로운 상권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메디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학원들 그리고 다른 부분들까지도 많이 진입이 된다면은 상권의 활성화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량진 상거리 구간들도 한번 유심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도역 주변에 이제 메디칼 분포인데 여기는 지금 그 상도역 주변은 숭실대 방향의 상도 1동과 양영로를 따라서 진행한 상도 4동의 주민들 그리고 마장로를 따라서 형성된 아파트 주민들이 마장로 초입에 개원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장로 따라서 내려온 부분들이 대부분 아마 이제 이 부분들은 장승배기역 상권으로 이제 유입이 되겠지만 일부는 상도역 방향으로도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요 주변들에 대한 부분들이 연결되지만 실제로 떼어놓고 생각한다면은 상도역 주변의 부분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마장로 그 주변에 이제 아파트적이 많다 보니까 현재 개원한 과목들이 보면은 정형외과나 내과들, 소아청소년과가 이제 많은데 이거는 이제 외래 환자가 많아서 많은 그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외래 환자가 많은 그런 부분들 때문인데 지금 그 상도 터널로 가다 보면 정동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술하는 병원들이고 그리고 유아 피부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마 전국적으로 명성을 가지고 있는 피부과입니다. 실제로 이게 막 동네로 돌아 있지만은 비교적知名도를 갖추고 있는 그런 피부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개원한다면 상권의 범위를 넓게 잡는 것보다는 지역 주민의 이제 어떤 직객이 높은 마장로 초입이나 이제 실제로 이제 의원급으로 개원을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린다면 결국은 지금 마장로 초입에 만나고 하는 상도로에서 어떤 그 장승배경으로 간 그 구간들이나 그리고 마장로에서 상도로를 만나고 하는 그 구간들에서 건너편 도로 쪽 그 부분들은 한번 앞으로 이제 신축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된다면은 새로운 상권으로 개발될 여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뭐 주변에 또 그 양판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마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앞으로 새로운 복합적인 상가로 이제 개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에 따라서 이제 주목되는 상가 지역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가장 첫 번째가 지금 앞서 계속 언급을 했던 장승배기 역에서 청화병원 그리고 노량진 상거리로 내려가고 하는 그 구간들입니다. 그 구간들에 보면은 청화병원 맞은편들이나 그리고 노량진 초등학교 방면에서 이제 그 청화병원 그 사이 구간들 그리고 노량진 상거리 구간들, 노량진 상거리 그 인근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상도로 같은 경우는 상도로에 센트럴 자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대수가 2002세대입니다. 2002세대인데 아마 이제 주변에서 아마 입주가 시작이 되면은 이 주변 지역에서는 세대수가 가장 많은 그 세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아마 상권 자체는 지금 일부 그 장승배기 역으로 가고 하는 구간에 지금
개발이 덜 됐고 한 부분들은 새롭게 어떤 신축 상가들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올 가능성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자이 아파트 들어가고 하는 그 초입에 어떤 보면은 도깨비 시장하고 지금 성대 시장으로 연결되고 하는데 그 지역 주변들도 아마 상가들이 지금 새롭게 이제 개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지금 그 자이 아파트 건너편에 보면 또 상거리가 있는데 거기는 올라가면 상도 치구대 쪽으로 올라가겠는데 실제로 이 주변들도 아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구간들 자체는 지금 장생백역 자체로 가고 하는 그 구간들, 그 자이 아파트 건너편에서 어떤 그 구간들 자체는 실제로 이제 앞으로도 상당히 어떤 그 개발의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표로 표시를 해 놓을 테니까 아마 이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장생백역 상권에 대해서 개발적으로 한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